그리고 저는 이 투표 결과를 보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연봉에 투표를 했고 어떤 사람들이 워라밸에 투표했는지 조금 궁금해가지고 좀 투표자분들을 봤어요. 연 6천 벌면서 내 몸을 망가뜨리느니 나는 그냥 워라밸 하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골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되게 재미난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연봉 vs 워라밸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2030 세대들은 실제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뒤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시작 전에 딱 한 가지만 가정을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연봉은 단순히 한 회사에서 받는 연봉이 아니라 이제 N잡이나 다른 것들로 부가 수입을 얻어서 내가 1년 동안 버는 총 소득을 얘기하는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인스타그램에 두 가지 투표를 올렸는데요. 첫 번째 투표부터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는 워라밸 vs 연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워라밸은 8호제나 아니면 9육제로 딱 하루에 8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봉은 연 6천 이상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제가 왜 6천이라고 잡았냐면 이따가 얘기 드릴 건데 사실 행복은 연소득 8,800까지는 계속 상승한대요. 그러다 8,800부터는 이제 계속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데 사실 20대 중에서 연봉 8천이 넘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봉을 조금 더 낮춘 6천으로 잡아봤습니다. 아주 조금은 더 현실감 있게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들 궁금하시죠? 결과는 연봉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투표에는 오류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제 인스타 팔로워를 해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재테크나 자기계발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 프로 열정러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연봉을 선택하신 분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중요한 그런 워라밸 모임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워라밸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투표 결과를 보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연봉에 투표를 했고 어떤 사람들이 워라밸에 투표했는지 조금 궁금해가지고 좀 투표자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연봉을 찍으신 분들은 아직 연봉이 6천에 못 미치시는 분들도 있고 연봉이 6천에 미치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연봉 6천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연봉 6천에 미치면 더 이상 연봉을 추구하지 않을까? 이제 워라밸러가 될까? 이게 궁금해서 두 번째 투표를 열어봤습니다. 두 번째 투표는요. 내가 현재 연봉이 6천만 원이라면 워라밸을 추구할 것인가? 혹은 연봉, 더 고소득을 향해서 더 달려갈 것인가에 대한 투표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워라밸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 연봉 6천만 원만 돼도 이제는 워라밸을 챙길 만한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결과에 되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 제 이제 팔로워 분들은 프로 열정러가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프로 열정러들 사이에서도 워라밸이 약 60% 정도로 선호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교 대상은 연봉 6천만 원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도대체 누가 워라밸에 투표를 하고 누가 연봉에 투표를 했는지 좀 몰래 봤는데요. 이 두 개의 투표에서 모두 연봉을 고른 친구들은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그리고 N잡러가 되게 많았어요. 아무래도 대기업은 요즘 초봉이 5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본인이 제일 못 벌 거예요. 가장 신입사원이니까. 그래서 연 6천이 물론 큰 돈이지만 이제 주위에 비하면 큰 돈이 아니어서 연봉을 찍었을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DM으로 생각보다 결과를 보고 놀랐다 이런 친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아직 학생분들도 되게 많으셨는데 이분들은 어리심에도 불구하고 본인 일을 스스로 찾아가고 경험을 늘리는 프로 열정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딱 봐도 미래에 돈 많이 벌 것 같은 친구들이요. 그래서 연봉을 고른 친구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그 사람의 삶이 빡빡해 보일 수 있어도 본인의 성취에 대해서 뿌듯해하고 만족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워라밸을 선택한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었을까요? 여기도 대기업, 프리랜서, N잡러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퇴근하고 나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뮤지컬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이런 본인들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즉 무언가 성취보다는 이런 취미들로부터 행복을 느끼는 친구들인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투표를 통해서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워라밸을 쫓든 연봉을 쫓든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가 모두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고소득을 쫓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 다녀도 워라밸을 쫓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중소기업에 다녀도 연봉을 쫓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쫓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소득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다만 한 가지 포인트는 워라밸을 쫓는 사람도 연봉이 6천 정도는 되어야 워라밸을 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6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 결과도 있죠. 한국인의 소득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계. 결론은 소득이 오를수록 행복도는 상승한다. 하지만 연봉의 8,800만 원부터는 만족도가 비슷비슷하다. 이 연구 결과랑 저희 투표 결과랑 거의 비슷하죠. 저희 20대가 많아서 연 6천으로 했지만 연 6천부터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왜냐면 행복은 이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네? 제 의견도 궁금하시다고요? 이게 진짜 개인적이라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소득이 낮지만 지금 굉장히 행복하신 분들은 지금도 물론 행복하시겠지만 소득이 오르면 더 행복해질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20살 때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월급을 한 세후로 180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월급이 정말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식당에 가도 뭐 음료수는 당연히 돈 아까워서 못 먹고 비싼 메뉴도 굉장히 이제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불행했냐? 아니요. 저는 20살 때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월급이 훨씬 많이 오르고 다른 소득도 생기고 하면서 저는 더 이상 식당에서 눈치 보는 일이 없어졌어요. 디저트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정말 다 먹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내 친구들에게 정말 축하해주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금액에 상관없이 좋은 선물들을 보내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돈을 못 벌 때 전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그 자체로 행복했어요. 근데 돈을 더 버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더 많고. 그러면서 제가 모르던 행복들이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리실수록 소득을 올릴 기회 그리고 시간이 정말 많으니까 20대라면 연 6천 혹은 7천 전까지는 안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월급을 떠나서 저는 유튜브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소득이 더 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저를 좋아해 주시는 이제 구독자님들도 많이 만나게 됐고 그리고 저 같은 유튜버들 혹은 사업자분들, 투자자분들 이런 식으로 점점 제 시야가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돈을 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돈을 더 많이 벌려던 나의 활동들은 나에게 더 큰 것들을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젊은데 당장 소득이 낮다면 장기적으로 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도전도 많이 해보시고 경험도 많이 늘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라는 거는 되게 요즘 돈 벌 방법들이 많잖아요. 근데 되게 내가 이 업무에 오래 종사한다고 해서 뭐 전문성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언제든지 대체당할 수 있는 업무 그런 것들을 당장의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내가 뭐 20대 후반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특수한 기술을 쌓는다든지 그런 것들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단순 업무는 20대 초반 때도 이제 월 200을 받겠지만 30대 초반 때도 똑같이 월 200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 길을 찾기 위해서 내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내 시야도 많이 늘려보고 혹은 한 곳에 내 전문성을 쌓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 6천이 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께도 똑같이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워라밸보다는 연봉파거든요. 그래 보이죠? 근데 사실 저는 돈을 물론 많이 버는 것도 좋은데 진짜 아까 말했던 그 그래프 있잖아요. 8,800. 그 이상부터는 본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발전하면서 내 주변 환경이 바뀌고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이제 계속 한 곳에 안주하기보다는 특히 젊을수록 많은 활동에 참여하라고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그래도 워라밸이 좋으시다면 정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한 번쯤은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보시고 그 성취감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월급 200 받는데 내 친구가 월급 500 받으면 솔직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워라밸도 좋지만
내 소득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소득이 단순히 소득이 아니라는 거 제가 얘기했죠. 폭넓은 경험, 시야, 기회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분도 계셨어요. 연 6천 벌면서 내 몸을 망가뜨리느니 나는 그냥 워라밸 하겠다. 여러분, 연 6천 번다고 몸 안 망가져요. 6천 받는다고 몸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요. 뭐 시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부서의 운빨에 달려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든 중견이든 뭐 대기업이든 결국은 내가 얼마나 야근이 많은 부서에 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대기업 내에서도 워라밸이 보장되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연 6천인데 몸을 너무 많이 써서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 내 몸이 망가지겠지, 이렇게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이게 소득을 높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시야가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연 6천 정도 벌면 몸이 상하구나. 근데 현실은 연 6천이 뭐야? 연 1억을 벌면서도 꿀같은 부서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왕 한번 태어난 거 저랑 같이 도전 한번 해보자고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찍찍찍.